안녕하세요. 강남 LK 성형외과 원장 김홍렬입니다. 다음 강론으로는 우리 아래 눈꺼풀 하안검 수술과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에 어떤 주의사항과 회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안검 수술 후에 회복이 엄청 빠릅니다. 일주일대로 모든 게 편안해집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대로 된 하안검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눈 밑에 지방을 재배치해야 되죠. 그럼 지방의 위치가 재배치된다는 거는 이 위쪽에서 절개를 가했지만 거의 뺨의 상부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 범위가 상당히 넓고요. 그 다음에 눈 둘레 근육, 알륜근을 당겨서 위쪽으로 고정해야 됩니다. 그게 말은 간단한데 알륜근이라는 거는 겉면에 있는 피부와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고 더 깊게는 눈두덩이 지방을 싸고 있는 경막과도 딱 달라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눈둘레 근육을 정확하게 박리해서 정확한 위치로 고정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손이 많이 가고 수술 시간을 조금 길게 만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수술 후 효과가 워낙 좋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륜근 리프팅을 저는 모든 하안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눈밑이 또 늘어지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안검 외반에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외안각 고정이라는 테크닉으로 눈밑을 좀 더 팽팽하게 당기는 술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선택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안검 수술은 여러 가지 깊고 생각보다 광범위한 조작이 들어감으로써 제대로 된 하안검 수술을 이렇게 받으시게 되면은 솔직히 많이 붓게 됩니다. 많이 붓는데 이 겉면에 있는 피부만 붓는 게 아니라 눈 안쪽에 있는 결막이라고 하는 속살, 그 점막도 많이 붓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하안검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40대 중반, 더 많게는 이제 50, 60대 분들이 메인으로 받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또 노안 증상이 같이 있으세요. 눈물을 흘리신다든지 만구 건조라든지 눈에 어떤 이물감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눈물 관련 질환들, 노안 관련 질환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회복 기간도 조금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붓기 때문에 이러한 노안 증상이 심해졌다가 붓기가 빠지면서 다시 수술 전 상태 정도의 회복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수술 후 경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이제 하안검 이제 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눈 밑에 고랑이 심하고 눈 밑 지방이 아직도 불룩하여서 저에게 하안검 재수술을 받으신 분인데요. 수술 후 이제 일주일째 모습이 되면은 이런 정도로 이제 붓게 됩니다. 보시면은 멍이 이 파란 것뿐만 아니라 이 노리끼리한 이것도 다 멍이거든요. 멍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눈 끝은 알륜근 고정으로 인해서 약간 당겨져서 고정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수술 후 한 1, 2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런 정도의 깔끔한 모습에 이제 회복이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안검 수술은 기본적으로 이런 회복 기간이 조금 긴 수술이 되겠고요. 남자분들도 이제 하안검을 많이 하시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케이스 분인데 거의 뭐 콧볼까지 지방이 굉장히 밑이 불룩하고 내려오신 이런 케이스입니다. 지방 재배치할 양 자체도 많고 또 자세히 보시면 삼배간이라고 해서 양쪽 눈 밑이 쭉 처져서 검은 눈동자를 제대로 덮어주지 못하고 있는 느낌의 이제 눈입니다. 이분의 수술 후 일주일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방은 깔끔하게 재배치돼서 다 펴져 있고 눈둘레 근육이 외상방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륜근 고정, 알륜근 리프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 애교살이 조금 과장되어서 붓기와 함께 도드라지게 되지만 약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이렇게 적당하고 알맞은 정도의 애교 쪽의 볼륨만 남기고 눈 밑에 지방은 잘 펼쳐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눈이 바짝 올라간 그런 느낌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하안검 수술 후에는 그래서 눈의 회복 때문에 인공 눈물이나 항생제 점화액을 이렇게 수술 후 1, 2주 정도 넣게 되는데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안약을 넣을 때 눈 밑을 이렇게 당겨서 넣게 되지 않습니까? 이 조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을 윗눈꺼풀에 받지 않았다면 윗눈꺼풀만 살짝 들어 올려서 넣으시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눈을 딱 뜨고 그냥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약을 점안하시는 게 좀 좋고요. 제가 팁을 하나 또 알려드리면 좋은 마사지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 마사지법은
수술하고 나서 3, 4주 정도 조금 급성기 안정기를 거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은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깨끗하게 손을 이렇게 씻으시고요. 3, 4주면은 뭐 상처는 다 완전히 나은 상태 아닙니까? 따로 뭐 거지 같은 거나 이렇게 잡으실 필요는 없고 맨손도 좋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눈 밑을 안구 방향으로 이렇게 누르시는 겁니다. 눌러요. 10초 정도 하고 떼시고 이런 거를 수시로 반복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눈 주변에 있는 그 알륜근으로 가는 신경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결막 부종이라는 건 결국 결막 안에 수분, 물이 꽉 차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배출되거나 주변으로 퍼지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마사지법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렀다 떼기 마사지를 하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아래쪽으로 당기는 조작은 하시지 않는 겁니다. 안구 방향으로 10초 정도 눌렀다 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수술을 받아서 눈밑이 좀 말끔해진 건 좋은데 여기가 찌릿찌릿해요. 뭐 스치면은 뭐 아파요. 아니면 4살 같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안검 수술을 하면은 수술 범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위에 광대, 이쪽 뺨까지 이렇게 근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 밑에 하안화 신경이라고 있어요. 그 신경의 잔가지들이 자극받아서 그런 거고요. 수술 후에. 일반적으로 이런 감각신경은 수개월이 지나면서 천천히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안심을 하셔도 되고, 이러한 감각신경의 회복에 좋은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꾸 뭐 눌러보고 확인해보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종합 비타민제 같은 거를 복용하셔도 좋고, 더 좋은 건 뭐 신선한 채소나 야채나 과일 이런 거를 이렇게 잘 섭취해 주시면 천천히 돌아오시고 결국에는 신경 쓰이지 않으실 정도로 된다는 점을 이렇게 안심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이 비교적 하는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의 회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하안검에 비해서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아주 훨씬 짧은 게 특징이죠. 왜냐하면 피부 절개가 없고 오로지 지방만을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 근육, 인대를 모두 조작하는 하안검 수술과는 달리 눈밑 지방 재배치는 지방만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복도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눈 밑에 이제 지방이 약간 불룩하고 이렇게 다크닝 돼 있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로 해결을 해드린 분입니다. 이게 수술 후 일주일째 때 모습이에요. 일주일째. 아까 하안검 수술의 일주일째 때 모습이랑 회복력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만큼 눈밑 지방 재배치는 회복이 아주 빠른 수술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의 특별한 그 회복 방법이나 주의해야 될 사항은 하나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코를 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눈밑 지방 재배치의 접근 부위는 피부가 아니라 눈 안쪽에 결막이라는 점막을 약 1cm 정도 째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밑에 지방을 재배치하다 보면은 지방을 싸고 있는 경막이라는 게 열리게 돼요. 지방을 재배치하려면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을 당연히 열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경막이라는 게 오픈이 되게 되는데, 이 경막은 눈 뒤쪽과 코 뒤쪽에 있는 부비동염할 때 하는 그 부비강이라는 곳이랑 작은 구멍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눈, 코, 입, 귀는 다 연결돼 있다?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큰 통로로 연결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아주 작은 구멍으로 미세한 기압차를 우리가 조절하면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이렇게 하품하거나 입을 크게 벌리면서 귀 아픈 게 이렇게 통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원리처럼 우리 눈도 또 코랑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는데요. 강압적으로 코를 확 풀게 되면은 기압차가 일시적으로 유발이 되면서 이 에어가, 공기 자체가 눈 쪽으로 딱 향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것까지는 솔직히 아닌데 이 눈 밑이 갑자기 에어가 들어와가지고 더 붓게 돼요. 그럼 계속 코를 못 푸는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2주 정도면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 그 점막이 완전히 아물기 때문에 코를 풀거나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웬만해서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2주 정도 그 점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눈성형 이후에 회복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 뭐 가감 없이 그 다음에 좀 시원하게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눈성형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회복기나 이런 데에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컨텐츠를 꼭 다시 좀 보셔서 더 이쁘고 나아진 모습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큰 만족을 빨리 얻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